다이어트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드는 고민이 뭘까요? 이건 먹어도 되나? 내가 하는 방법이 맞나? 저도 그랬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무조건 적게 먹고 운동을 하는 게 답인 줄 알았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살은 빠집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루 종일 굶고 물만 마시면서 하루를 버티다가 밤이 되면 결국엔 못 참고 폭식. 특히 저는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3, 4번은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이 빠질 리가 없죠. 20년 가까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책도 사서 읽어보고 나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다이어트 말고 덜 힘들고 최대한 지속 가능한 방식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간헐적 단식, 즉 시간 제한 섭취였어요. 그래서 처음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때도 무식하게 공복 시간에는 오로지 물만 마시면서 버텼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해본 결과 공복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꿀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좀 더 쉽게 다이어트나 간헐적 단식에 성공하시라고 단식 중 먹어도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리고 배고픔을 덜 느끼는 꿀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식 후에 첫 끼 보식에서 힘들게 한 단식을 망치지 않는 법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단식이 훨씬 쉬워지고 다이어트 효과도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단식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헐적 단식, 시간 제한 섭취, 그리고 24시간 이상 이제 길게 하는 단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공복, 단식이라는 게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평소에는 포도당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다가 공복이 길어지면 지방 연소 모드로 스위치가 바뀌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지방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거죠. 그리고 세포 청소, 오토파지라는 회복 프로세스가 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식이나 공복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습니다. 이때 웨이트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빠지지 않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짧은 기간의 단식 후에도 최대 근력은 유지되는 결과가 보고되었고,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공복 혈당 개선에 도움됐다는 체계적인 검토 및 메타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저녁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타입이라 차라리 활동이 많은 아침, 점심을 건너뛰고 저녁 한 끼만 먹는 방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6대 8 정도로 했었어요. 점차 적응이 되면서 20대 4, 그리고 나중에는 24시간, 장기간 단식도 쉽게 할 수 있게 됐죠. 솔직히 말해서 24시간까지 가는 건 쉽지는 않았습니다. 초반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식하게 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전날 마지막 식사를, 저녁 식사를 9시에서 10시쯤 하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점심을 건너뛰고 오후 2시에서 3시쯤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방탄커피라는 게 또 막 그 이슈가 될 때여서 방탄커피 한 잔에 구운 계란 2개를 먹었었어요. 방탄커피는 제가 실제로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마이노멀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 9시쯤에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 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2주 정도를 반복하니까 어느 정도 공복이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을 늘려서 결국엔 저녁 한 끼만 먹는 루틴으로 정착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단식 시간이 길다고 무조건 체중이 빠지거나 대사가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단식 이후에 치킨도 먹어보고 피자도 먹어보고 삼겹살도 먹어보고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식단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확실히 인슐린이나 혈당을 건드리지 않는 식사를 했을 때 체중 감량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상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직장인분들은 점심을 아예 안 먹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연차가 쌓이고 직급상 좀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가능하지만 가끔은 어쩔 수 없이 점심을 먹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점심을 안 먹는다고 해도 그 점심시간 자체를 버티는 게 배가 고프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은 점심시간에 다른 활동으로 채우는 전략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회사 업무상 골프를 시작했어야 됐는데 거기에 완전히 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사 안에 있는 이제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점심시간을 매일 보냈었어요. 정말 열심히 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점심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또 그 이후에 업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이런 식이었어요. 핵심은 몰입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겁니다. 산책, 독서, 스트레칭 무엇이든 좋아요. 점심시간에 집중할 활동이 있으면 배고픔을 훨씬 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점심시간도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점심이 끝나면 또 업무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되고,
자연스럽게 저녁 한 끼 루틴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전혀 힘들지 않게 이 패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찾아보니 공복을 유지할 수 있는 꿀팁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유튜버 탱자마미님의 영상에서 참고한 건데요. 크게 4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먼저 단식 전 식사입니다. 이제 단식을 하기 마지막 식사를 할 때 빵, 시리얼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현미, 단백질, 채소 같은 혈당 변동이 적은 음식들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 변동이 줄고 공복이 덜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다음 끼 혈당 처리도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혈당 변동이 작은 음식을 마지막 식사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고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고기가 없으면 안 되고 항상 삼겹살이든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제가 좋아하는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밥 조금 정도 먹고 있어요. 제가 고기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탄산수에 식초를 타먹는 방식인데 여기에 이제 배가 고프고 포만감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치아씨드를 조금 넣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 치아씨드가 물에 불면 젤리처럼 부풀어 올라서 포만감도 있고 그리고 이 우리의 씹는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도 하더라고요. 다음은 사골국물입니다. 사골국물은 따뜻하고 포만감에 좋기 때문에 우리가 단식을 깨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음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과 소금입니다. 이제 두통과 어지럼이 이제 간헐적 단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전해질 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루 물 2리터에 소금 3에서 5g 정도를 타서 이제 조금씩 계속 마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통이나 어지럼도 조금 개선되고 이제 우리가 이 공복 시 배고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공복 중에 이런 식으로 단식을 깨지 않으면서 단식을 유지할 수 있는 팁들이 많으니 시청자분들도 공복 중 배고픔을 도저히 참기 힘들 때 이러한 방법들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단식 종류에 대해서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24시간 이내 단식을 할 때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과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먹어도 되는 것은 물과 그리고 소금물 그리고 허브차, 무가당입니다. 무가당 허브차 그리고 아메리카노. 이제 당연히 시럽은 넣으면 안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오전 이른 시간에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먹게 되면 이제 또 카페인이 고용량이면 이뇨가 나타날 수 있지만 보통 섭취량에선 수분 섭취로 상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과다 복용을 하거나 야간의 카페인은 피로 수면 방해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전에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탄산수에 식초 그리고 좀 더 배고픔을 완화시키고 싶다고 하면 치아씨드 정도 넣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사골국물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피해야 할 것은 달달한 커피, 라떼, 우유나 이제 당이 첨가되어 있는 것은 이제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마시는 제로 칼로리 음료들도 안 됩니다. 제로 칼로리 같은 경우에 그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가 장내 세균 균형을 바꿔 대사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보고가 많아요. 그리고 이 단맛 자체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거나 식욕을 다시 깨워서 단식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질 보충제나 BCAA 이건 역시 인슐린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할 음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24시간 이상 단식을 할 때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거는 물, 소금, 그리고 무가당, 무카페인, 허브차 정도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할까요? 24시간을 넘으면 지방 연소와 세포 청소, 오토파지 같은 이점이 커지게 돼요. 이때 당, 아미노산, 지방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신호가 대사 스위치를 끄거나 변형시켜 리셋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어요. 또 장기간 공복 뒤 급격한 영양 유입은 전해질 불균형 같은 리피딩 리스크를 키우니 보수적으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장기간 단식은 탈수, 전해질 이상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24시간에서 36시간 단기 단식만 제가 권장을 드리고 당뇨나 지병, 약 복용자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다음에 48시간 이상의 단식을 하실 수 있도록 제안 드릴게요. 단식 이후 첫 끼는 무조건 적게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맑은 국물, 단백질, 익힌 채소로 시작해서 48시간 동안 그 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밀가루나 이제 단맛이 강한 음료, 주스, 디저트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저도 단식을 처음 시작할 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방울토마토를 참 좋아해서 단식이 끝나고 나면 그걸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토마토가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그랬고요. 샐러드에 많이 넣어서 먹기도 하고 다이어트 할 때 자주 먹으니까 토마토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겠지? 그리고 단식 이후에 먹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토마토 자체의 혈당 지수는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개 정도 먹으면 그렇게 혈당을 크게 올리진 않는데 하지만 이거를 한 통씩 먹어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아무리 혈당 수치가 낮아도 양이 많아지면 총 당 섭취량이 늘어나서 결국엔 인슐린을 자극하고 많이 분비되게 되는 거죠. 인슐린이 자주 많이 분비되게 되면 우리 몸은 지금은 지방을 쓰는 모드가 아니라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식을 해도 체중이 잘 안 빠지고 또 정체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 직후의 첫 끼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 몸이 영양을 잘 흡수하지만 동시에 또 당폭탄, 혈당을 갑자기 높이는 음식들을 먹으면 단식의 효과가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첫 끼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할 때 고탄수화물, 고혈당 지수의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다음 끼니에서 식후 혈당이 더 쉽게 치솟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즉 전날 저녁에 빵, 떡, 과자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다음날 아침 혈당 처리 능력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끼는 언제나 저중 혈당 지수의 균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직장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간헐적 단식의 루틴은 평일에는 16대 8, 18대 6 정도의 단식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한 번 정도, 그게 일요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24시간 단식을 1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식이 끝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중 혈당 지수의 음식들로 구성해서 맑은 국물이라든가 단백질, 익힌 채소의 식단으로 식사를 하시고 과일 주스나 디저트는 이제 뒤쪽으로 뺀 다음에 정 먹고 싶으면 뒤로 뺀 다음에 나중에 먹는 겁니다. 그리고 전해질 보충이 중요한데 물 2리터에 소금 3에서 5g 정도 넣어서 계속 마셔주는 겁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이제 과다 복용을 한다던가 야간에는 꼭 피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4시간 이내는 이제 식단이라는 게 조금 유연하게 해도 되지만 24시간 이상 단식을 할 때는 좀 엄격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단식 기간 중에 이제 배고픔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팁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산수의 식초, 치아시드, 사골 국물, 그리고 소금물, 그리고 아메리카노 정도는 가능하고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배고픔을 완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첫 끼 보식이 성패를 좌우한다. 무조건 첫 끼는 저중 혈당 지수의 균형식, 과일 주스나 이제 당이 많은 것들은 먹지 않는다. 아니면 정 먹고 싶다면 뒤로 뺀 다음에 나중에 먹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단식이라는 게 우리 몸에 주는 긍정적 변화를 좀 더 깊게 다뤄볼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